조선상고사 신재호 총론 역사의 정의와 조선사의 범주.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적으로 전개되고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정신적 활동 상태에 대한 기록이다. 세계사는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되어온 상태에 관한 기록이고, 조선사는 조선민족이 그렇게 되어온 상태에 관한 기록이다. 무엇이 아고 무엇이 비하인가? 파고들 것 없이 말하면 주관적 입장에 선 쪽이 아고 그 이외는 비하다.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고 하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을 비하라 하지만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은 각기 자기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하라 한다. 무상계급은 무상계급을 아라 하고 지주나 자본가를 비하라 하지만 지주나 자본가는 자기 식구를 아라하고 무상계급을 비하라 한다. 학설기술, 직업, 의견, 표명이나 그 밖에 무엇에서나 주관적인 아가 있으면 대립적인 비하가 있게 마련이다. 아 속에 아와 비하가 있으면 비하 속에도 아와 비하가 있다. 그래서 아에 대한 비하의 접근이 빈번해질수록 비하에 대한 아의 분투도 맹렬해진다. 그러니 인류 사회의 활동이 쉴 틈이 없고 역사의 전진이 완결될 날이 없는 것이다. 아가 그리고 아에 대비되는 비하의 아가, 역사적인 아가 되려면 두 개의 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첫째는 시간성, 아의 존재는 시간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는 공간성, 아의 영향력은 공간적으로 파급되어야 한다. 인류 외의 다른 생물에도 아와 비아의 투쟁이 있다. 그러나 다른 생물의 경우에는 아라는 의식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성을 가질 수 없다. 사회를 떠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와 비아의 투쟁도 없지 않지만 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면 시간성, 공간성을 띨 수 없다. 그러므로 인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행위일 때만 역사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같은 종류의 행위라도 시간성, 공간성의 파급력에 따라 역사적 가치의 크기가 결정된다. 예컨대 조선시대 학자 김성문이 300년 전에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해서 조르다노 브루노의 지동설만큼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브루노의 학설은 유럽 각국의 탐험 열기를 달구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졌지만 김성문의 학설은 그런 결과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정여립이 400년 전에 군주와 신하 사이에 윤리를 타파하려 했던 동양의 위인이라 하여 민약론, 사회계약론을 조술한 장자크 루소와 대등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없다. 정여립의 영향을 받은 검계나 쌀주계 등의 활동이 발생하긴 했지만 루소 이후의 파도처럼 격동적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에 비길 수 없기 때문이다. 비하를 정복하여 아를 더 높이면 투쟁의 승자로서 미래 역사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반면에 아가 파멸되어 아가 비하에게 바쳐지면 투쟁의 패자로서 역사의 흔적 정도에 그치고 만다.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패자가 되는 사람들이 항상 생겨나는 것은 왜인가? 선천적 측면을 보면 아가 생긴 뒤에 비하가 있는 것이지만 후천적 측면을 보면 비하가 있은 뒤에 아가 생기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출현한 뒤에 조선민족과 상대되는 묘족 한족이 있는 것이니 이는 선천적 측면이다. 그러나 묘족 한족이라는 대립자가 없었다면 조선이란 공명을 만든다거나
삼경을 만든다거나 오군을 돈다든가 하는 아의 작용도 없었을 것이니 이는 후천적 측면에 속한다. 정신적 확립을 통해 선천적 측면을 지키고 환경적 적응을 통해 후천적 측면을 지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패망으로 들어간다. 유대인들이 종교를 갖고도 돌궐적인 무력을 갖고도 몰락한 것은 후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남미가 공화제를 갖고도 이집트가 문예의 지능을 하고도 쇠락의 환란을 겪은 것은 전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사를 서술하고자 한다. 조선민족을 아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가 아의 성장 발달 과정을 서술의 제1요건으로 삼는다. 최초의 문명은 어디서 기원했는지, 민족의식은 언제 왕성하고 쇠퇴했는지, 아의 상태와 중흥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의 대립자인 주변 각국과의 관계를 제2요건으로 삼고자 한다. 아에서 분리된 흉노, 선비, 여진, 몽골이나 아의 문화적 강보에서 성장한 일본이 아의 뭐뭐가 되지 않은 이유, 인도에서 간접적으로 또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문화를 수입한 아가 수입의 양에 따라 민족적 활기가 약해지고 강토의 범위가 줄어든 이유, 서유럽 문화와 북유럽 사상이 세계의 중심이 된 오늘날에 우리 조선이 그 문화나 사상의 노예가 되어 소멸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소화하여 신문화를 건설할 것인지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언어 문자처럼 아의 사상을 표시하는 도구는 얼마나 정밀했으며 어떻게 변천했는지. 고대에는 분명히 민족적 흥망성쇠의 관건이었던 종교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학술기회처럼 아의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어떠했는지. 의식주, 농업, 상공업, 토지문제, 화폐제도, 경제조직은 어떠했는지. 인민의 이동 및 증가는 어떠했으며 강력의 증감에 따라 인구는 어떻게 증감했는지. 정치제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복진사상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민부귀천의 각 계급이 어떻게 대항하고 투쟁했으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대구 쪽에 발생한 지방자치제가 근세에 와서 실체를 잃고 형식만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외세의 침략으로 입은 거대한 손실과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무엇이었는지. 흉노, 여진족 등이 분리된 뒤에 우리와 다시 합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의 문화 창조가 이로부터 적지 않은데 항상 고립적 단편적이 되고 연속성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이하의 문제를 이 책의 주요 항목으로 삼아 일반 독자들이 조선사의 만분의 1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역사의 3대 요소와 조선 고대사의 문제점. 역사는 역사 자체를 위해 기록해야 한다. 역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객관적 흐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한다. 작자의 의도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안정복은 동사 강목을 쓰는 중에 내란의 반발과 외적의 출몰이 우리나라 고대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다며 비분관계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내란이나 외환보다는 조선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조선사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왜인가? 역사는 시간적으로 전개되고 공간적으로 펼쳐지는 사회활동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 세 가지는 역사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이다. 신라가 신라일 수 있는 것은 박씨, 석씨, 김씨, 삼성과 돌산, 고우촌 등 육부의 인간이 있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경상도라는 공간과 고구려 백제와 동시대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명한 이치를 외면한 채 조선의 기존 역사가들은 자신이 기록하는 역사를 자기 목적을 위해 희생시켰다. 줄본을 들어다가 성천 혹은 영변에 놓고 안시성을 들어다가 용강 혹은 안주에 놓고 아사산을 들어다가 왕해도 구월산에 놓고 가슬라를 들어다가 강원도 강릉군에 놓아두었다. 지리적 근거도 없이 수많은 역사를 지어내고 압록강 이남만의 이상적 영역을 확정하고자 한 것이다. 무국, 일영 같은 물자들의 역사서에는 불교가 유입된 적이 없는 단군 왕검 시대의 지명인명이 산스크리트어로 표기되어 있다. 김부식 같은 학자들의 역사서에는 공명의 인의예지 사상을 잘 모르는 삼국무사들의 입에서 경전구절이 암송되고 있다. 수백 년간 조선의 민심을 지배한 영랑, 술랑, 남랑, 안랑 같은 화랑의 4대 성인의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지도 않는다. 대신 중국에서 유학한 일개 학생인 최치원에 관한 내용만 풍성하다. 또 여사제강에는 원효나 의상 같은 대학자들이 고려시대 사상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소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태조 왕건이 통일하기 전에 죽은 최웅이 통일 후에 올렸다는 간불소란 상소가 적혀 있다. 이처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역사를 지어 자신의 편협한 신앙에 맞추려는 일들이 있었다. 심지어 인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탑 편에서는 신라 김씨 왕족이 인도 크샤트리아 출신이라 했고, 삼국사기 의자왕 본기에서는 고구려 추모왕이 고신씨의 후예라고 했고, 동국동갑 및 삼국사기 등에서는 조선 민족 전체가 진나라 한나라 유민이라 했고, 동사강목에서는 전체 조선 민족이 한인으로서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라 했다. 조선 태종 때에는 역사가들이 더 맹목적이 되었다. 그들은 조선 사상의 원류인 서운관 서적들을 불 속에 던져버렸다. 조선 정조 때 사람인 듯한 이두영은 근래의 행장과 묘지명을 보면 글 속의 주인공은 반드시 학문은 성리학을 배우며 문장은 중국의 한유와 류종원을 숭상한다. 이는 당사자를 왜곡할 뿐 아니라 문장의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개인 정기집의 오류를 개탄한 글이지만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이다. 이는 군주를 존대하고 백성을 천시하는 춘추필법 아래에서 성장한 후손들이 자기들 선입견으로 삼국의 풍속을 이야기하는 풍조를 비판한 것이다. 올리버 크로멜은 화가가 자기 조상을 그릴 때 왼쪽 눈 위에 혹을 빼려 하자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크로멜은 화가의 아첨을 싫어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진짜 모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조선사를 지은 기존의 역사가들은 조선의 혹을 떼고 조선사를 지으려 했다. 어디선가 가져온 수많은 혹을 붙이고 기존의 혹을 떼어버렸다. 그나마 혹 붙인 조선사도 이전에는 읽는 이가 거의 없었다. 온 세계가 통한 뒤로 외국인들로부터 조선사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조선인보다 조선사를 더 많이 아는 외국인 때문에 창피를 당한 뒤에야 조선사를 읽는 이들이 생겼다. 그러나 올바른 조선사가 아니다. 기존의 책들이 다 틀렸다면 무엇을 근거로 올바른 조선사를 쓸 것인가? 사금을 깨는 사람들은 한 말의 사금을 깨면 한 알의 금을 얻을까 말까 한다고 한다. 서적에서 사료를 얻는 것도 그처럼 어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사를 연구하자면 조선과 만주 등지의 땅속을 발굴해 유물부터 발견해야 한다거나 금석학, 화폐학, 지리학, 미술학, 족보학 등의 학자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현존하는 서적들을 갖고 진위를 대조하여 조선사의 앞날을 개척하는 처방이 급선무라고 본다. 3. 기존 역사서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한 평가. 조선 역사에 관한 서적을 꼽자면 신지가 최초였다. 신지는 조선 초기 문인인 권람이 왕명으로 지은 시에서 단군 때 사관으로 소개된 인물이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단군은 곧 수두 임금이요. 신지는 인명이 아니라 수두 임금의 수석 신하인 신치를 가리킨다. 역대 신치들은 10월 수두 제사 때마다 우주의 창조와 조선의 건설과 산천지리의 아름다움과 후세의 가르침을 노래했다. 후대 문인들은 그런 노래를 이두로 편집하거나 한자 오원시로 번역하여 은밀히 보관했다. 그래서 신지비사나 해동비록 같은 명칭이 생긴 것이다. 조선 태종은 유학을 위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배척했다. 이단시하는 책자들을 불태웠으며 이때 신지도 불태워졌다. 고려시대에 들어 작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만고기, 해동고기, 삼국사 등과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련의 삼국유사가 나왔다. 하지만 지금 전해지는 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뿐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고려 초반부터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북쪽으로 진격해서 고토를 회복하자는 화랑무사들이 한파를 이루고 사대주의를 국시로 삼아 압록강 이남에서 편하게 살자는 유교도들이 한파를 이루었다. 두 파가 대결한 지 수백 년 만에 불교도 묘청이 화랑의 사상의 음양가의 미신을 보태어 평양에서 군대를 일으켜 북진을 실행하려다가 유교도 김부식에게 당했다. 그 뒤 김부식이 사대주의의 기초에서 삼국사기를 지었다. 이런 뒤에 유교도들은 동부여 북부여의 역사를 배제하고 조선 문화를 근원부터 묻어버렸다. 발해의 역사까지도 배제함으로써 삼국일의 결실을 맺은 문명을 던져버렸다. 이두인지 한문인지 분간을 못한 탓에 한 명을 여러 명으로 바꾸고 한 곳을 여러 곳으로 바꾼 예도 많다. 국내 서적과 외국 서적을 제대로 취사 선택하지 못한 탓에 앞뒤가 안 맞고 사실관계가 중복된 예도 많으니 역사적 가치가 없다.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가 몽골에게 패해 쿠벨라이 칸의 위험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래서 환경이나 제공 같은 용어가 삭제되고 해동천자에게 바치는 팔관약부도 금지되었다. 기존 문헌에 있었던 독립자준에 관한 것도 삭제되었다. 이러니 수많은 역사 기록 중에서 사대주의 주장자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 종속물인 삼국유사만 전해진 것이다. 고려시대 역사서를 말하자면 고려 말기의 임금과 신하들은 강성했던 고종임금 이전의 기록이 몽골의 미움을 초래할까봐 삭제하거나 개작했다. 대신 비굴한 언사와 풍부한 곡물로 북방 강국들에게 복속했던 사실만을 덧붙이거나 위조하여 퍼뜨렸다. 이런 기록들이 조선시대 정인지가 편찬한 고려사의 참고 자료가 되었다. 조선 세종은 특히 역사서에 관심을 두었으나 할아버지인 태조와 아버지인 태종은 호랑이 제상 최영의 북벌군 속에서 반란을 일으켜 사대주의 기치를 들고 역성혁명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었으니 그는 그런 발자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몽골의 압박을 받기 전에 존재했던 단군 조선의 실제 기록에 근거하여 역사를 기록하지 못했다. 대신 몽골의 압박을 받은 이후에 나온 외국의 아첨어는 위조된 역사의 근거에 역사를 짓게 되었다. 그는 고려시대 실록이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규장각에 보관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리고 말았다.
세조는 단종의 왕위를 뺏은 뒤 만주 침공의 꿈을 품고 평안도 강계에 둔전병을 설치했다. 하지만 명나라를 존중하는 건국 정신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신하들의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무예가 뛰어난 군주인 성조 영락제가 중국 대륙에서 조선을 정탐하고 있었다. 결국 명나라 사신인 장령이 둔전병을 배치한 이유를 따지자 무예를 숭상하고 공세우기를 좋아하던 세조의 마음은 구름처럼 흐트러져 조선 문헌을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경을 인쇄하고 유학을 장려하며 사료 수집에 매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역대 전쟁사인 동국병감을 비롯한 많은 서적을 간행했다. 거대한 공헌은 없었지만 작은 공적은 있었다 할 수 있겠다. 선조와 인조 이후로 철학과 문학의 거성들이 배출되고 역사학계도 발전했다. 허목의 동사에 수록된 단군세가, 신라세가 등은 독특한 관점을 보인다. 유영훈은 역대 정치 제도를 논술한 반개수록을 남겼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를 남겼다.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한진서의 지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등은 모두 한백겸의 설명을 부연한 것이다. 한백겸이 사만과 조선을 구분해서 설명한 것은 법엽의 동의열전에 나오는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 3000년의 지리를 언급하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한강이 남은 사만이고 이북은 조선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섣부른 말이다.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은 삼신삼경 사만 삼조선이 상호 관련을 갖고 있으며 발조선, 발숙신, 부여조선, 예맥조선, 진국, 진번조선, 진한, 마립간, 마한, 모한 등이 음은 같지만 번역은 다르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해진 것은 동의열전에 나오는 사만의 위치다. 안정복 선생은 평생 역사 한 분야에만 힘을 쏟은 전문가였다. 하지만 가난한 선비였기 때문에 독서량이 부족했다. 삼국사기 같은 것도 남이 손으로 베낀 탓에 오자투성이인 것을 읽을 정도였다. 그 때문에 그가 저술한 동사강목에서 공예의 국구가 마진기로 표시되는 잘못이 생겨났다. 유득공의 발해고는 대시 300년의 내정 군사적 업적을 수록함으로써 천여년 동안 압록강 이북을 다루지 않은 역사가들의 문제점을 치유했다. 한치윤의 해동 역사는 중국, 일본 등의 역사서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수집해 만들어낸 책이다. 삼국사기에 빠진 부엽 아래 가락 숙신에 대해서도 세기를 한 편씩 아래했고 동국 통감에 없는 적은 사법명 해자 왕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기를 빼정했으며 공중언어 문자 풍속 등의 분야도 별도로 두었다. 조카 한진서에 지리고까지 추가되어 있어서 후세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구 속에서만 조선에 관한 사실을 찾으려다 보니 민족 역사의 흐름을 놓치는 문제점을 보였다. 조선시대를 다룬 역사서를 말하자면 정종 때 기록된 수서라는 책을 본 적은 있다. 이 책은 파리머리처럼 결같은 글자로 된 200권의 거질이다. 만일 국가에서 편찬한 국조보감 등과 민간이 저술한 역사서들을 합치면 아마 수백 대의 수레에 실어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조선에 관한 역사서도 적지 않다. 나는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 이후에 관한 책 중에서는 조야 지비오, 연려실 기술을 비롯한 몇 건을 훑어보았을 뿐 자세히 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책들이 열의 7, 8은 당장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단언할 수 있다. 탄식할 만한 일이다. 사료의 수집과 선택.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우리의 역사를 연구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대답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나의 경험부터 소개하겠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국지에 분노하여 동국동감을 읽으면서 역사평론 형식의 독사신론을 지어 대한매일신보 지면에 발표하고 학생들의 요청으로 중국식 연의를 모방해서 역사도 소설도 아닌 대동사천년사를 지은 적이 있다. 하지만 모두 사고 때문에 중지했다. 그때의 논평이 독단적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부끄러워한다. 그 후에도 노력했지만 나는 진보하지 못했다. 1. 옛 비석의 참조에 대하여. 예전에 이문흥의 사고학 잠록에서 신립이 선춘령 밑에 옛 고구려 비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파견해 두만강을 건너가 베껴오도록 했다. 식별이 가능한 것은 300여자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서 황제라고 한 것은 고구려 왕이 스스로를 칭하는 표현이었다. 거기서 상가라고 한 것은 고구려 대신들의 칭호였다는 구절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다. 나는 만주 깊은 산 속에는 오랜 역사의 공백을 메꿀 만한 비석 조각이 많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예외로 나가면 고구려와 발해의 곳도부터 답살이라고 각오했다. 그 후 블라디보스톡과 아바롭스크를 왕래하는 성격들로부터 석격 특선의 우뚝선 윤관 혹은 연개소문의 기념비를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봉천성 성청 소재지에서는 이 통연을 유람했다는 방문객이 그곳 읍의 동쪽 70리에서 헤브루의 송독비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발해의 옛도읍을 다녀오는 친구로부터는 경박호의 앞면에서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와 견줄 만한 높은 폭포를 구경했다는 말을 들었다. 한 번은 8명의 벗들과 함께 압록강 위쪽의 집안현, 즉 제2환도성을 둘러본 적이 있다. 능과 묘를 모두 구경하지 못했고 그래서 몇 개가 되는지 세어보지 못했다. 그 뒤 마을 사람이 준 대나무 잎이 그려진 쇠자와 현지 일본인이 덕분에서 파는 광개토왕 릉비문의 가격만을 물어보았고 부서진 수백 개의 왕릉 가운데서 남아있는 네모 반듯한 8층 석탑 형식의 왕개토릉과 그 오른쪽에 있는 제천단을 붓으로 대강 그려 사진을 대신했다. 왕릉의 너비와 높이는 발걸음으로 재보았다. 높이는 10장이고 밑면의 둘레는 80발이었다. 다른 왕릉의 경우에는 윗부분이 부서져 높이를 알 수 없었지만 밑면의 둘레는 광개토 왕릉과 동일했다. 하루 동안만 관찰했지만 고구려의 종교, 예술, 경제가 어떠했는지 그려볼 수 있었다. 그래서 집안현을 한 번 보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1000번 읽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중에 우리나라 금속학자인 주사 김정희가 발견한 유적을 기초로 중국인이 발행한 해동금속원을 절강성 항주도서관에서 읽어보니 신라말과 고려 초의 사상 및 풍속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이 많았다. 2. 서적 간의 비교 대조에 관하여. 첫째, 고려사에 따르면 최영희 당태종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는 승군 3만 명을
출동시켜 그들을 격파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전체 50권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서경이 고려도경 제18권에서 제가 화상은 가사를 입지 않으며 계율을 따로 갖고 있지 않다. 맨발로 돌아다니지만 신발을 신는 사람도 있다. 공무에 동원되면 도구를 짊어지고 도로를 청소한다. 영경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출동한다. 군대를 따라갈 때는 직접 양식을 갖고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 예전에 거란족이 고려에 패배한 것도 이들 때문이라고 한다. 수염과 머리를 깎은 그들을 오랑캐들이 승려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기록을 통해 승군의 실상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나중에 통전과 신당서를 보니 조의선인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재상인 명림답부를 연나조이라 불렀다. 우주서에서는 조의선인을 예속선인이라 불렀다. 조이나 백이라고도 부른 것은 고려도경에서 말한 것처럼 검정비단으로 허리를 졸라맸기 때문이다.